안녕하세요. 홍한사입니다. 지난주에 좀 바빠서 좀 못 올렸습니다. 오늘은 그 부부가 같이 음식점을 하는 경우 혹은 에, 사장 혼자서 음식도 만들고 경영도 하면서 알바 한 사람을 쓰고 음식점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가 어려우니까요. 이제 부부가 같이 하시는 데가 많죠. 자, 이럴 경우에는 경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게 아주 만만치 않죠. 그렇지만은, 주인이 직접 음식을 하고 직접 경영을 하는, 이게 또 나름대로 장점이 많다는 겁니다. 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부인을 데리고 같이 두 사람이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 뭐 인건비 부담 때문에 두 분이 직접 하시면 인건비가 안 드니까 그래서 이제 하시는데, 자, 이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첫 번째는 그 오너 셰프, 그러니까 자기가 사장이면서 음식도 직접 만드는 경우에는 고객의 얼굴을 보면서 음식을 만들고 고객이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음식을 만드는 제공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고객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자신이 볼 수 있다는 거죠. 큰 체인점 같은 경우는 뭐 종업원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주방장은 뭐 코빼기도 안 보이고 사장도 안 보이는 때가 많은데, 본인이 직접 조리를 하면서 음식을 내놓으면 그 손님이 주문한 음식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하는 거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 음식이 마음에 들 경우, 손님이 마음에 들면 맛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 손님과 좀 대화가 되면서 그 손님을 단골 손님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체인점보다는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아주 장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이제 그 본인이 직접 주방장도 하면서 사장도 할 때는 제일 조심해야 될 점이 음식에 대한 고집이 아니고, 나는 이 음식이 좋다, 이 음식이 맛있다 하는 자기 입장에서 음식을 제공할 게 아니라 손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가, 자기는 잘 못 만드는 음식인데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잘 못 만드는데 그 하필이면 제일 못 만드는 걸 주문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님의 입장에서 음식을, 잘 팔리는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이게 손님의 니즈를 잘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그 자기 주방장 입장에서는 아주 맛있다고 생각하는 음식이지만 손님은 그걸 싫어하는 분도 계세요. 안 드시는 그런 음식도 안 먹는 분 계시니까 그 손님의 취향을 잘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에는 파를 안 드시는 분도 있고 양파를 싫어하는 분도 있고 홍당무를 안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홍당무 잘 안 먹습니다. 그래서 조리를 하기 전에 그 손님이 혹시라도 안 드시는 재료가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죠. 또 한국 사람은 마늘을 많이 먹는데 일본 사람은 마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못 느끼지만은 일본이나 유럽 같은 데 가면 한국 사람한테 마늘 냄새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더러 마늘 안 드시는 분 계십니다. 그리고 청양고추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매운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습니다. 요새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매운 거를 많이 먹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그 위에 부담도 되고 하니까. 에, 반면에 또 이 나이 드신 분 중에서는 음식점 자리에 앉자마자 청양고추부터 두 개 갖고 오라 그래서 그거부터 그냥 맨입에 깨물어 먹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매운 걸 지금 안 좋아하는 추세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음식에 대한 주방장의 자기 고집이 아니라 손님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그 처음 그 장사를 하시는 분들일수록
재료를 그 예상보다 많이 준비합니다. 그 자기 입장에서는 최대한 희망사항이니까 오늘 손님이 뭐 많이 올 것이다. 개업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올 것이다. 하지만은 실제로 첫날은 개업발이 받아서 손님이 좀 오죠. 또 친구들도 많이 초대하고 막 나 오늘 음식 장사 했다. 그러면 막 손님들 친한 분들 중에서는 그 축하하는 화분도 보내주고 화분 리본에다가 막 돈 시다가 짐은 다 달아버려라 뭐 얼마나 돈을 잘 벌면은 돈 시다가 짐으로 다 달겠어요. 이렇게 리본 보내주시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제가 그 리본을 그렇게 쓴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데 그 집이 10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첫날은 자기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시끄럽고 뭐 손님들이 친구들이 와서 뭐 음식값도 좀 내주고 해서 했는데 10개월 만에 망하더라고요. 가서 먹어보니까 그 음식에 특징이 없어요. 그래서 첫날은 모르는데 두 번째 날이나 그 이후부터는 예상 수요보다 적게 만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료가 딱 떨어지면 그 가게 문 앞에다가 오늘은 재료가 다 떨어져서 장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써서 붙여야 됩니다. 그냥 재료 다 떨어지니까 문 걸어 잠그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재료 다 떨어졌는데 불 켜고 손님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오사카에서 제일 큰 식당인 구이다오레라는 그 식당이 한 1년에 50만 명 오는 식당인데 그 집이 이제 52년 만에 망했죠. 하루에 그 손님이 보통 한 3, 400명 오는데 그 집 망한 이유를 그 집 사장하더라고 저 친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음식을 무려 460가지를 매일 준비하고 있었어요. 메뉴가 460가지입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관광통 거리에 있으니까요. 뭐 아주 다양한 요리를 준비했는데 실제로 그 음식의 절반은 재료는 안 팔려서 다 버렸답니다. 이게 적자가 누적이 돼갖고 그 집이 결국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재료를 조금 준비해서 오늘은 재료가 다 떨어져서 장사를 그만하게 접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 집의 이미지에 좋습니다. 아, 저 집 뭐가 좀 되네. 재료가 없으면 못 판다네. 그럼 궁금하죠. 뭐 이건 기본적인 뭐 다 아시는 사실이고 또 와이프하고 같이 경영을 하시면은 뭐 와이프가 그 금전 관리는 확실하게 했죠. 특히 그 재료 사입비 문제, 그 다음에 광열비 계산, 뭐 기타 이런 거는 잘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료를 너무 과다하게 들여서 팔지도 못할 만큼 사들여가지고 그 다음날 또 그 재료 갖고 다시 버리기 갖고 쓰면 그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겁니다. 차라리 덜 파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 혼자서 자기가 사장이면서 그 식당을 하시면은 단골 고객을 모으기가 쉽다는 겁니다. 아, 그 사장은 언제든지 가면 있고, 그 사장은 내가 가면 언제든지, 아이, 어서 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얼굴 좋아 보이십니다. 이렇게 몇 마디 해주는 게 그 손님한테 친근감을 느끼고, 야, 저 사람은 정이 있어. 그리고 그 손님도 뭐 술을 드시든 식사를 하시든 간에 자기가 또 요새 뭐 괴로운 문제도 있을 때나 뭐 가족의 어떤 뭐 트러블이 있을 때나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정도가 되는 게 단골집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프랜차이즈 이 체인점 같은 데서는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집은 어쩔 수 없이 갈 땐 가지만은 이렇게 단골집 위주로 저도 갑니다. 예. 그래서 이 프랑스나 영국이나 선진국도 다 마찬가지인데 거의 그 단골 위주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어중이 떠중이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확실히 읽어야 된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하는 고객의 반응을 직접 볼 수가 있으니까 아, 저 손님은 저 재료는 좋아하시지 않으니까 빼놓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어서 가급적인 걸 기억을 해서 그거를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손님이 오셨을 때 우리 집에서 제일 잘 팔리는 음식 오늘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뭐였냐, 그 다음에 일주일 통계로 제일 인기가 넘버원이었던 게 뭐였냐, 한 달 통계로 혹은 3개월 통계로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메모를 하고 그날 그 영업이 끝나면 앉아가지고 공책에다 그날 장사의 내용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잘 팔리는 메뉴, 그다음에 손님의 어떤 그 반응을 보면서 안 드시는 손님, 그 손님의 인상착의, 뭐 이런 거를 뭐 흰머리면 흰머리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뭐 키 작은 큰 흰머리 그러면 이 사람은 홍당무 안 먹어 딱 적어놓고 이렇게 해서 그 손님이 오셨을 때 손님 오늘 저 재료에 홍당무 들어가는데 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좋죠. 그럼 그 손님은 놀라울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식성까지 다 알고 있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너 셰프가 컨트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그 음식을 먹으러 왔지만은 일단 뭐 고객이 원하는 게 많죠. 시원한 물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미지근한 물을 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고객이 맹물을 보다는 뭐 보리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녹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냥 맹물을 주는 것보다는 그 여름 같으면 녹차 가루라도 뿌려서 좀 시원하게 해서 드리는 게 좋습니다. 그 사실 돈 얼마 안 드는데 주인장의 서비스 배려가 돋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 녹차 가루 뿌려주면 이렇게 조금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의 얘기는 가급적이면 손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라. 그리고 음식을 다 드시고 나간 다음에 혹시 오늘 그 드신 음식이 맛있었습니까? 맛이 없었다면 어떤 점이 맛이 없었습니까? 뭐 매웠습니까? 뭐 이런 등등의 그 손님에 대한 그 음식에 대한 평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그 손님이 원하는 고객의 만족도를 충족시키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를 저 손님이 원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물티슈를 다 주지만은 그걸 갖다가 일본 같은 경우는 물티슈 주는 데 없잖아요. 전부 그 물수건을 갖다 주잖아요. 청결도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그 종이 티슈를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종업원이 자기 말고 한 사람 부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부인도 스태프입니다. 부인도 종업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인도 되게 와이프가 다겠다 생각하지만은 부인도 교육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손님이 오셨을 때 어서 오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부인은 매장에 들어서는 순간 부인이 아니고 와이프가 아니고 종업원입니다. 그래서 손님에 대한 서비스를 최대한도로 신경 써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감히 죽으려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하기 어렵지만은 부인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 식당을 하는 거는 당신은 하고 나하고는 같은 일체 동심이니까 서비스에 대해서는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기분이고, 녹차를 타서 물을 드릴 때도 녹차를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녹차 가루를. 그 티백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리 물어보고, 가급적이면 뭐 차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차를 녹차나 보리차는 좀 부담스럽죠. 끓이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지금 뭐 대형 마트에 가면은 그 가루 티백 같은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테리어를 할 때 자기만 좋아하는 분위기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손님들에게는 평범하되 약간 분위기가 좋다는 정도로 하셔야지, 오버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위기로 치렁치렁 뭐 걸고 이런 거는 별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식기와 비품을 쓸 때도 일반적인 에버리지 수준에서 약간 진화된 정도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이제 일본의 그 경영자들의 결론입니다. 제가 서울의 종로이가 피막골에 신통신이라는 유명한 그 선술집이 있었습니다. 뭐 안주라고 그래봐야 계란말이밖에 하나에다가 뭐 기껏 해봐야 김치 하나 주고 어쩌다가 파전이나 하나 해주고 어쩌다가 부침개 정도 하는데, 그 집은 인기 짱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문인, 무슨 미술가, 화가, 사진가, 뭐 또 신문기자 해가지고 신통신만 가면 먹을 것도 없이 맥주에다가 계란말이에다가 뭐 소주, 막걸리밖에 안 팔았는데 그 집만 저녁 때 가면 축제입니다. 그 신통신의 여주인 사장님이 가면 모든 사람을 친구나 동생이나 오빠처럼 생각해 줍니다. 가면 말을 너무 정겹게 합니다. 들어서는 순간 아이고 동생 왔네, 그리고 들어와, 일로 와, 오늘 고생했지, 일로 앉아, 더워, 물수건 시원한 거 갖다 줄까, 립 서비스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도 그 사장님한테 아주 친해서 누님이라고 다 불렀습니다. 신통신이 피막골에서 한 15년 동안 해서 지금도 그 신통신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다만 그 누님이 이제 연세가 너무 많아서 70이 훨씬 넘어 80이 가까이 되시니까 그걸 접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사실은 먹을 것도 없는 집인데 계란말이하고 안주 3개밖에 없는 집에 그 손이 밤마다 축제였습니다. 이게 오나 셰프의 장점입니다. 다음 시간엔 광화문에 여름이라는 집이 축제 정도가 아니라 밤마다 페스티벌 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도 먹을 거 별로 없었는데 대박 낸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집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